소녀는 커다란 원볼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큰 돈이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가 급히 거두어들였다. 의리에 죽고 사는 이야기를 들어온 그는 영웅호걸들은 친구를 사귈 때 금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던 것이다. 영웅호걸 노릇을 할 기회가 모처럼 생겼는데 끝까지 영웅호걸 행세를 하고 싶었으며 바보같이 주는 돈이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의젓하게 말했다. 우리는 의리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오. 돈은 필요 없소. 당신이 나에게 원보를 준다는 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겠소? 친구가 몸에 상처를 입었으니만큼 내가 당신을 위해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주겠소. 구레나룻의 사내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좋아. 좋았어. 정말 재미있는 친구로군. 그러고는 원보를 품속에 집어넣었다. 소녀는 수레 위에 올라 구레나룻 사내 옆에 앉았다. 마부는 물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 사람은 말했다. 성의 서쪽에 있는 득승산으로 갑시다. 마부는 어리둥절해졌다. 득승산으로요? 이 야밤에 성 밖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소. 구레나룻의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소리가 나도록 두드렸다. 마부는 속으로 겁을 집어먹고 재빨리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요. 그러고는 마차의 휘장을 내리더니 성 밖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대하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 듯 했는데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때로는 기침을 하기도 했다. 득승사는 양주성에서 서북쪽으로 30리쯤 들어간 대의향이라는 시골에 위치해 있었다. 남송 소흥 연간에 장군 한세충이 이곳에서 금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한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이름이 득승이 되었다. 손님, 득승산에 도착했습니다. 구레나룻 산에는 산이 불과 7, 8장 높이에 불과하여 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언덕과 같은 것을 보고는 거친 음성으로 물었다. 이곳이 득승산이란 말이오? 마부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죠. 소녀는 말했다. 이곳은 확실히 득승산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누님들이 영렬부인묘로 와서 불공을 드릴 때 나는 항상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논 적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영렬부인묘가 나와요. 영렬부인묘는 한세충의 부인인 양홍옥을 모시는 사당이었다. 양주의 사람들은 이창묘라고 부르기도 했다. 양홍옥은 젊었을 때 기녀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풍진 세상에서 한세충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양주의 기녀들은 매년 영렬부인묘에 와서 향불을 피우고 소원을 빌었다. 즉 송나라 때의 안국 부인인 양홍옥의 영령이 있으시다면 후배 기녀들을 돌보아 주십사 하고 비는 것이었다. 구레나룻의 대하는 말했다. 그렇다면 틀림없겠지. 내려가자꾸나. 소녀는 재빨리 내려서서 대한을 부축해 내려서도록 했다. 그런데 사방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황량한 곳이니 이곳에 숨어 있으면 그 여묘들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마부는 황급히 떠나려고 했다. 이봐, 잠깐만. 이 꼬마 친구를 성으로 데려다 주게. 구레나룻의 사내가 소리치자 마부는 급히 마차를 멈추었다. 예, 그렇게 하죠. 소녀는 말했다. 나는 그냥 있을래요. 내일 아침 내가 친구에게 만두를 사다 줄게요. 정말 나와 함께 있을 테냐? 시중 드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구레나룻의 대하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마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보시구려. 마부는 황망히 수레를 몰고 떠났다. 그 대하는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았다. 노새가 끄는 수레가 멀리 사라지자 사방은 조용하기만 했다. 벼랑간 구레나룻의 사내가 호통을 쳤다. 두 녀석은 이리 썩 나서라. 소녀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하얀 띠를 머리에 동이고 푸른 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묘들이었다.
두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번뜩이며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구레나룻의 대하는 호통을 내질렀다. 이 후레 자식들. 기녀원에서 이곳까지 미행해 왔으면 앞으로 나와서 죽여주십사 하고 진작 머리를 내밀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러자 두 명의 염효는 나직이 뭐라고 소곤거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구레나룻의 대하는 급히 몸을 일으켜서는 추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하는 신음을 내뱉으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부는 이미 가고 없다. 우리 두 사람은 멀리 피할 수도 없는데 도망친 두 사람은 염효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고 곧 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다. 갑자기 소녀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쩌다가 죽었소. 죽으면 안 돼. 당신은 죽을 수 없단 말이오. 두 명의 염효는 미친 듯 달려가고 있다가 소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자 어리둥절해져서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때 소년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갑자기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이렇게 되자 두 명의 염효는 놀랍고도 기뻤다. 한 사람이 말했다. 그 악질이 죽은 모양이군.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그놈이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지. 조그만 녀석이 저렇게 우는 것을 보면 죽은 게 틀림없어. 바라보니 그 대하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의 염효가 말했다. 설사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우리가 그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간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 묘하군. 두 사람은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이때 소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노형, 어찌하여 갑자기 죽는단 말이오? 그들 속은 밀매업자들이 쫓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소? 두 염효는 다투어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 사람의 염효가 소리를 내질렀다. 이 악질, 참 잘 죽어주었다. 그리고는 소년의 목덜미를 잡고 높이 쳐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구레나룻 사내의 목덜미를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 파란 칼빛이 번쩍하고 어둠을 갈랐다. 그 순간 칼을 내리치던 염효의 머리통이 떨어졌고 소년을 잡은 사람의 가슴팍이 아랫배 있는 곳까지 깊이 갈라져서 오장육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구레나룻의 사내는 껄껄 소리를 내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 어린애는 울부짖었다. 아이고, 이 속은 밀매업자 친구의 머리통은 어디로 날아가고 보이지 않지? 당신 두 분 어르신께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으니 아이고. 큰일 났네. 또 누가 염효들에게 전달을 하러 가느냐 말이오.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러고 나서 낄낄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구레나룻의 대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내 녀석은 재미있구나. 정말 그럴듯하게 우는데 그래. 내가 조금만 서툴렀어도 이 두 후레 자식은 이쪽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능청 떠는 것쯤은 문제 없어요. 우리 엄마가 채찍으로 나를 때릴 때 나는 채찍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을 둥살둥 하는걸요. 그럼 엄마는 채찍질을 심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너의 어머니는 너를 왜 때리지? 대중 없어요. 때로는 내가 돈을 훔쳤기 때문이고 때로는 여춘원의 민씨 아주머니나 오신의 아저씨를 골탕 먹였기 때문이에요. 대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만약 이 두 후레 자식을 죽이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이봐, 조금 전 거짓 울음을 울 때 어째서 나를 나으리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노형이라고 불렀지? 소녀는 말했다.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오? 그러니 자연 노형이라고 불러야지. 당신이 무슨 아저씨란 말이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나으리라고 부르도록 시킨다면 내가 당신을 상대할 것 같소? 그 대하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좋아, 꼬마 친구. 자네 이름은 뭐지? 소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의 존성대명을 묻는 거요? 나는 소보라고 하오.
구레나룻의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너의 대명이 소보라고 한다면 존성은 어떻게 되지? 소녀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나의 존성은 위라오. 이 소녀는 기녀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위춘하라고 했다. 그의 부친이 누구인지는 그녀 역시 모르는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소보라고만 불렀고 그의 성은 묻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한이 질문하게 되자 어머니의 성을 들먹거리게 된 것이다. 소년 위소보는 기녀원에서 태어나 기녀원에서 자랐으며 한 번도 글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존성대명이라 칭했는데 그것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찻집에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종종 존성대명이라 들먹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이 남을 높이 부르는 말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쓰게 된 것이다. 위소보는 곧이어 말했다. 그런데 당신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지? 그 대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으니 너를 속일 순 없지. 나의 성은 모이고 18째라서 모시팔이라고 한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 들어본 일이 있다. 관부에서 잡으려는 그 사람, 당신은 바로 큰 도적이 아니오? 모시팔은 냉소를 날리며 입을 열었다. 맞아. 넌 내가 두려우냐?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하, 조금도 두렵지 않아. 내게는 금은보화가 없거든. 빼앗고 싶어도 빼앗을 게 없을걸. 그리고 또 큰 강도라면 또 어떻소? 수호지의 임충이나 무송 같은 영웅호걸들도 모두 큰 강도들이 아니겠소? 모시팔은 크게 기뻐했다. 내가 나를 임충이나 무송 같은 영웅에 비교하다니 그야말로 정말 멋있는 말이구나. 그런데 관부에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들었지? 위소보는 말했다. 아이고, 양주 안에는 곳곳에 방이 붙어 있어. 대도적 모시팔을 잡는 사람은 뭐라더라. 죽이면 상금 2,000냥을 내린다고 하던가. 그리고 당신이 있는 곳을 관가에 알려주면 1,000냥이라고 사람들이 찻집에서 말하더군. 형씨가 그 같은 큰 재간을 지니고 있는데 형씨를 잡는다거나 죽일 수는 없고 그저 행방이나 알아내어 관부에 알려주고 1,000냥의 상금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수군댑디다. 모시팔은 고개를 갸웃하며 위소보를 빤히 바라보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머리를 굴렸다. 내가 만약 1,000냥의 상금을 얻는다면 나와 어머니는 한 번쯤 뽐낼 수 있을 텐데. 돼지갈비와 오리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노름을 한 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시팔이 고개를 갸웃하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짐짓 노성을 질렀다. 당신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내가 관가에 밀고해서 상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줄 아시오? 모시팔은 말했다. 그렇지. 허연 은자를 누가 싫다고 하겠냐? 위소보는 슬그머니 분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쳤다. 빌어먹을. 친구를 팔면서 어찌 강호의 의리를 논할 수 있단 말이오? 그래도 누가 알아? 당신이 믿을 수 없다면 어째서 진짜 이름을 말해주었소? 당신은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방에 그려진 모습과는 딴판이었소. 당신이 모시팔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소? 모시팔은 말했다. 너는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당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성명과 신분마저 감춘다면 어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털어놓았던 거야. 위소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정말 옳은 말씀이야. 10,000냥이나 100,000냥의 은자를 준다고 해도 난 결코 친구를 배반하지 않아.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10,000냥이나 100,000냥의 은자를 준다면 친구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는 좀처럼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시팔이 말했다. 좋다. 우리 한숨 자도록 하자. 내일 오시에는 두 친구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우리는 이 양주성 서쪽 득승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 그야말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약속을 한 것이지. 위소보는 오늘 크게 소란을 피운 나머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대하니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옆에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이튿날 위소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모시팔은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냐? 이 두 녀석의 시체를 나무 뒤로 끌어다가 숨기고 세 자루의 칼을 잘 갈아놓도록 해라. 위소보는 그 말대로 죽은 사람들을 나무 뒤로 옮겼다. 이때서야 햇살이 막 떠올라 모시팔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40세가량의 나이에 손과 팔은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서는 횃불과 같이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어 매우 위맹스러워 보였다. 위소보는 세 자루의 칼을 개울가로 가져가서 돌에 한참 동안이나 문질렀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소금 밀매업자를 상대하려면 한 자루의 칼이면 충분할 것이다. 나머지 두 자루의 칼은 어디다 쓰지? 설마 남에게 주어 이 위소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는 평소에 매우 게을렀다. 그는 칼을 대충 갈아서는 모시팔에게 갖다 주었다. 내가 튀김이나 만두를 사가지고 오지. 튀김이나 만두를 파는 곳이 어디지? 저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작은 마을이 있어. 돈이 있으면 좀 빌려줘. 모시팔은 웃으며 원보를 꺼내며 말했다. 자네와 나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겠나. 마음대로 가져가 쓰도록 하게. 빌린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구나. 정말 만냥의 상금을 준다 해도 나는 관가에 고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10만 냥을 준다면? 이거야말로 골치가 아프군. 쳇,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그토록 많은 현상금이 걸릴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지. 그러고는 은자를 받으며 말했다. 상처에 바를 약은 사지 않아도 되겠소? 필요 없다. 나에게 약이 있으니까. 좋아. 네, 갔다 오지. 노형은 푹 쉬고 있으라고. 만약에 관부에서 나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난 결코 당신이 모시팔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모시팔은 소년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두 분의 친구가 온다고 했으니 한 주전자에 술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익은 고기 몇 근하고. 모시팔은 기뻐서 말했다. 술과 고기가 있다면 더욱 좋지. 빨리 갔다 오게. 뭘 먹어야 잘 싸울 게 아닌가. 위소보는 놀라 물었다. 소금 밀매업자들이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온단 말이오? 싸우게? 아닐세. 나는 다른 사람과 이 득승산에서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곳으로 달려왔겠는가?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의 몸에는 상처가 있는데 또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이오? 이번 싸움은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 싸우도록 하시오. 약속을 한 사람들이 허락하는지 모르겠군. 쳇, 상대방은 유명한 영웅호걸인데 어찌 응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내가 응할 수 없다네. 오늘은 3월 스무아흐렛 날이 아닌가. 반년 전에 이번 싸움을 약속했지. 그 후 나는 관가에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탈옥하여 달려온 것일세. 탈옥할 때 포졸 몇 명을 죽이게 되었지. 그렇기 때문에 양주성 안이 발칵 뒤집히고 시끌벅적하게 된 것이고 상금을 내걸고 나를 잡으려는 거지. 그런데 재수없게 그저께 만난 포졸들의 재간이 매우 뛰어나더란 말이야. 그들을 죽이긴 했지만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재수 옴붙은 격이지. 좋아. 내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밥을 먹은 이후에 잘 싸우도록 하라고. 그러고는 즉시 걸음을 빨리하여 산등성이를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6, 7마장을 달려가자 조그만 고을이 나타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형은 상처를 입어서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과 싸우려고 그럴까? 상대방은 유명한 영웅호걸이라고 했으니 무공이 반드시 뛰어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손에 은자를 들고 있으려니 손이 근질근질해졌다. 한평생 이토록 많은 은자를 만져본 일이 없었다.
어떻게 하든 크게 돈을 써보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그는 고기를 파는 가게에 가서 2근에 구운 쇠고기를 사고 1마리에 튀긴 오리를 샀다. 그러고는 2병의 황주를 샀는데도 여전히 많은 은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20개의 만두와 8조각의 육과를 샀다. 그와 같이 샀는데도 겨우 20푼밖에 들지 않았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밧줄을 좀 사야겠다. 그리하여 땅바닥에 반마삭을 펼쳐놓는다면 싸울 때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았다가 밧줄에 걸려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때 노형이 한 칼에 그를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옛날의 싸움을 머리에 떠올린 것이었다. 장수가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말발굽이 반마삭에 걸려 엎어지게 되면 장수도 덩달아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장수는 칼을 들어 쓰러진 장수를 번개같이 2동강 내지 않던가. 그는 신이 나서 밧줄을 사러 갔다. 그런데 한잡화 가게 앞을 지나다가 4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한 줄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한 항아리에는 하얀 쌀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항아리에는 석회가 들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작년 선여교에서 소금 밀매업자들이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상대방이 뿌리는 석회가 눈에 들어가자 이기게 된 싸움을 지고 말았다. 내가 어째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는 즉시 한 주머니의 석회를 사서 등에 짊어지고 모시팔에게 돌아왔다.